자, 제1회 소화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동물체를 구성하는 구성 단계에 대해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구성 단계, 동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순서가 막 섞여서 배열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 간은 세포 하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관이죠. 위가 나와 있네요. 다는 세포가 모인 조직이 나와 있고요. 라는 기관계, 소화계의 그림이 있네요. 라는 개체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3번을 봐주세요. 자, 백혈구, 적혈구 등은 다에 해당한다. 자, 백혈구, 적혈구는 세포 한 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다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야 해요? 가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영양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주로 몸을 구성한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성장기 때 특히 필요하다. 단백질, 두부, 살코기 등이 많이 들어간다. 자, 뭐죠? 자, 몸을 구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이에요. 우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남으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세요. 어떤 음식물이 담긴 4개의 시험관에 다음과 같은 검출 용액을 넣고 색깔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자, 시험관 A에는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첨가했지요. 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뭐 검출하는 거예요? 녹말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자, 베네딕트 용액은 뭐 검출하는 거죠? 포도당을 검출하는 용액입니다. 수산화나트륨과 황산구리가 섞인 이 아이를 뷰렌 용액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용액이에요. 수단3는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관을 봤는데 A는 청람색으로 변했어요. 이 얘기는 아이오딘, 칼륨 용액과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안에는 녹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B는 아무 반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고요. C는 보라색이 됐네요. 자,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백질과 반응했을 때 나오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백질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D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지금 A 시험관에 녹말이 들어있고 C 시험관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자, 4번 보세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을 봐주세요. 무기염료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며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자, 무기염료는 나트륨, 칼륨, 칼슘 뭐 이런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은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아이들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소화의 의미를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을 물어봤어요.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작게 쪼개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분해하는 전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몇 번에 있을까요? 5번에 있지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 그림 문제들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의 목적은 침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소화 효소의 특징이 온도가 우선 적정해야 해요. 적정한 온도에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 소화 효소는 3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활발하고요.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움직이지 않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져도 파괴가 돼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얘는 온도는 35에서 38도로 맞춰줬어요. 그런데 A에는 침을 넣었죠. 근데 B는 끓인 침을 넣었어요.
끓인 침 안에는 아밀레이스 요소가 파괴되어 있을 겁니다. 자, 증류수를 넣은 건 아무것도 넣어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시험관이? A 시험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침이 들어갔고 온도도 적당해요. 그러면 녹말이 분해되어 있을 거예요. 녹말이 뭐로? 포도당으로 엿당. 포도당은 아니고 엿당이 더 맞죠. 엿당으로 분해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엿당을 모두 다 검출할 수 있는 용액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황적색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이랑 엿당이 된 걸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번 시험관이 될까요? A 시험관만 답이 될 겁니다. 자, 7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시험관 A에서 방금 설명을 했죠. 녹말이 뭘로 분해됐다? 엿당으로 분해되었다. 이게 답이 될 거예요. 자, 8번 문제. 위에서의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5번 봐주세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위에서도 녹말을 계속 분해한다 라고 했어요.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효소들은요,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pH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적정한 pH라는 건 적정한 산도 혹은 염기도, 산성과 염기성 이런 게 잘 맞아야 하는데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입에서 중성일 땐 활발히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는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 산성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위에서도 녹말을 계속 분해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9번하고 10번은 연결된 문제이죠. 자, A는 위를 나타내요. B는 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쓸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는 이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D는 12지장이겠죠. 자, 그러면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5번을 보세요. 자, 이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는 3대 영양소를 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가 누구였어요? 이자였어요. 자, 이자의 특징은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모두 들어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화액이 만들어지는 곳과 저장되는 곳은 그랬어요. 자, 소장으로 분비가 된대요. 소화 효소가 들어있진 않대요. 그 다음에 알갱이를 지방 알갱이로 만들어서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한대요. 자, 이게 뭐였죠? 저희가 효소가 아닌 조효소라고 배웠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쓸개즙이죠. 자,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쓸개에서 만들어진다? 아니다.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만들어지는 곳은 간을 골라주시면 되고 저장되는 곳은 쓸개를 골라주시면 되니까 2번이 답이겠지요. 자, 11번.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장에서는요, 우선 장액이 나와요. 장액 안에 소화액이 이제 들어있는데, 두 가지가 들어있죠. 소장에서 나오는 건 탄수화물 분해 요소랑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우선 장에 들어올 때까지 탄수화물은 엿당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면 마지막 포도당 상태로 분해해줘야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들어오고요. 또 단백질 분해 요소는 단백질이 중간 단백질 형태로 소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미노산 형태로 바꿔줘야 해요. 그게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하는 역할이지요. 자, 그러면 적당한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한 게 지금 4번에 있네요. 자, 4번이 답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12번.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기억. 이자액은 위에서 작용한다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자액은 12지장으로 분비돼서 소장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보내야 한다. 맞는 얘기죠. 디귿.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된다. 맞습니다. 자, 정확히는 12지장으로 분비가 되지만 그 아이가 소장에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을. 음식물의 이동 경로는 입, 식도, 간. 자, 간은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13번. 소장 안쪽 벽에는 주름이 많고 주름에는 수많은 융털이 돋아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이라고 했어요. 자, 융털이 나와 있는 이유는 영양소와 흡수할 수 있는 접촉 면적을 넓혀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일자 형태보다 융털이 이렇게 울퉁불퉁 나와 있으면 음식물을 둘러싸서 접촉 면적을 넓힐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힌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은 융털 하나를 확대해 본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A는 모세혈관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B는 암죽관을 나타내고 있죠. 자,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종류가 아예 다르죠. 모세혈관은 수용성 비타민들과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물 이런 아이들이 흡수가 되고요. 암죽관은 지용성 비타민,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친구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B가 아니라 A로 흡수됩니다. 1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